시작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유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뭐 딱딱하고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학부모님을 모시고 토크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를 3개 가지고 저희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먼저 준비했다가 또 중간에 소통했다가 또 대표님이 중간에 참가했다가 또 소통했다가 급하게 오늘 둘이 모여서 다시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안타까웠던 점들,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월별 활동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는 이유 이젠 다 아시겠죠? 학생들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컨설턴트로서 또 하나의 설계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월 달부터 뭐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월달. 일단 우선 1월달에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1월달이 얼마 안 남았죠. 예.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 안타깝게 그냥 공부입니다. 공부. 맞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개념을 공부하고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면서 나의 단점, 내가 틀린 것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공부 방법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론 습득의 시간보다는 실제로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많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행학습도 좋지만요. 어제 틀린 문제를 오늘은 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복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되지 않으면서 이해한 척 넘어가는 문제가 상당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죠. 제가 수학 문제를 몰라서 아니면 국어 문제를 몰라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요. 그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문제 누가 푼 걸까요? 선생님이 풀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해한 거겠죠.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서는요. 내가 진짜 왜 틀렸는지 이해하는 부분에서 왜 이해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문제집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겠지만 내 머릿속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지 양심적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 아니야 난 정시로 갈 거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1월 달에는요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이 갈 대학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학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지,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하는지, 교과 몇 과목 버려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어머님들께서 사회생활도 하고 돈 버느라 바쁘시고 이런 것 같아서 저희가 빅토리 입시랩이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올해 2023이 변경된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준비를 누가 했었냐? 지금 예비 고3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2년 전부터 예비가 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학을 사실은 파악했었어야 됩니다. 고1, 고2 친구들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렇다면 고3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고1, 고2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런 선배 부모님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겠죠. 아는 사람이 없어도 뭐 한 단계 거쳐서 또 위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다 보면요. 아는 부분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들이 효율적일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뭐 생활기록부 써주는 선생님들의 특징이나 뭐 시험 출제 의도나 난이도 뭐 이런 거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학교 앞에 가면요. 요즘 이제 작은 커피숍들이나 아니면 자주 가는 뭐 음식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부모님들의 모임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아니면 요즘 뭐 학부모 단톡방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 달에는 무엇을 할까요? 수능 준비도 하고 학업 영향을 정지시키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밑에 보이는 표를 보면요. 수능체제 학력기 중 적용학교와 미적용 학교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과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 중 학교 레벨을 위해 교과 등급이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기 맞겠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수능 최저 준비하는 걸.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귀찮아하는 거, 수능 최저 이런 것들 준비를 해 놓는다면 내가 받은 점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죠. 뭐 수능 지금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어찌 보면 지금 수능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 저희 농어촌이고 지방인데, 여기 수능 준비하는 학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강 있잖아요.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 가르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강의를 보고 문제집도 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준에 제발 좀 만족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분들요. 음. 자,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기 수준에 있는 문제만 풀게 되면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문제집에 별표 쳐 있는 거 용납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자, 지금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한 문제에 3일을 걸려서 해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사실 학년이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풀지 못할 겁니다. 자, 3일을 한 문제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행학습과 복습과 수능을 함께 2월 달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잠은 언제 자나요? 저 선행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미 여러분들은 작년에 충분히 잤습니다. 이제 그만 자고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할 때죠.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잡았던 대학 전형 큰 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비 고1 학생들은 컨설팅을 받을 거면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동아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내 진로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합격의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3월 달입니다. 이 시기 정말 학생들 학교 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방이 생각보다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3월달 시작하자마자 압박이 들어옵니다. 물론 맞아요. 예비 고1 빼고요. 어떤 압박이냐? 바로 작년 생활기록부가 바로 완성돼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가장 컨설팅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3월 달에 2학년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내 생기부가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3학년 때는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 활동 계획을 통해 학교 수업 시간에는 어떤 수행평가에서 어떤 능력을 어필해서 입학사정관님들을 꼬실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리 선택도 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3학년이 되면요.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3의 경우는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7월 달에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쓸 거 가져오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 덕분이라도 활동의 증거 자료는 스스로 하나 정도는 기록해놓고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맞아요. 올해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줌으로 발표 조금 하고 문제 풀고 그런 거밖에 못 했는데 학교에서 자기평가지 써와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오시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시킨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라는 마인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윤프로님도 창작이 어렵다는 것을 올해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뭐 전자정보, 뭐 전자전기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 전자전기 속에서 나는 무선통신이 내 무기야. 아니야, 나는 신호와 센서가 내 무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무기 하나 정도는 챙겨놔야 되는 게 3월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문과지만 이과 성향을 좀 나타내더라도 문과적인 부분에 이과적인 기술을 넣어야 되는 게 되게 많죠. 사실은 이제 뭐 교육학과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찌 보면 현재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도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교육에 적용을 할 건지, 자, 이런 트렌드를 내가 먼저 파악하고 내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뻐하겠죠. 그렇죠. 또 교육과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한국사나 역사 과목을 글로 배우려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뇌인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요런 파트들도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 아니고 또 특별한 활동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무기들 하나씩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13,000명이 넘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또 혹시 3월달 모르죠.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예비 고3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요, 뭐 학교에 갔을 때요,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요, 옆에 친구 이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1학년 때 소통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도 못했죠? 그리고 학교 축제나 행사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다른 반에서 올라왔는데 나만 외톨이 된 느낌. 그리고 학교에서 또 못했죠. 이 상태로 그대로 고3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도 탐구 활동할 친구들의 성향을 전혀 몰라요. 결국은 고3이라도 지금은 어떻게 학교 선생님께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만이라도 선생님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찰받을 수 있도록 인사도 잘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뭐 선생님이 이해되니? 또 몰라도 그냥 일단 오케이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이런 활동들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몰라도 이제 끄덕이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정도 그냥 눈 감고 그냥 하품하고 이런 친구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생기부를 작성해주는 사람을 파악해야지 내 생기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날씨도 굉장히 좋고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는 4월 달입니다. 자, 이 시기에 뭐 하면 좋을까? 벚꽃 구경하러 가야죠. 벚꽃이 핀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저는 4월 달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기 위해서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의 활동이 앞에 필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교과 전형이라도 정말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 다음에 보는 이런 서강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교과의 성취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공부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학업의 발전의 정도라고 한다면 점점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상향 곡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서강대도 마찬가지죠.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본다는 게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를 좋아할까요? 성적이 올라간 친구를 좋아할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간 친구를 좋아하겠죠. 당연히 다 올라간다는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올리기가 쉬운 게 아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는 것들이 뭐 진로 선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또는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로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인성,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인공적 합성이 없네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런 학업 역량이 500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4월 달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공부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공부만 해도 괜찮으니까 성적 잘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학교 또는 지역별로 5월 초까지 넘어가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면 5월 달까지도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도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해도 공부가 성적이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달도 중요해요. 5월달에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서 이제 5월 1, 2, 3, 4, 5 이때 뭐 축제 그리고 뭐 졸업사진 찍고 또 뭐 있어 어린이날 엄마 나 어린이날에서 쉬어야 돼 뭐 어버이날 엄마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엄마 나 오늘만 놀게 뭐 이런 애들 많단 말 공감하시죠? 네. 많이 공감하죠.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학교에서 아마 쏟아질 겁니다. 네, 맞아요. 뭐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평가지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쏟아지는데 심지어는 한 학교에서요 7개를 동시에 내주기도 해요. 그럼 이거를 내일까지 해와라. 학생도 또 밤새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저희들이 알려드렸잖아요. 예. 3월 달에 조금이라도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빨리 찾아서 활동할 것들을 빨리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일단 5월 달이 되면은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가 돼요. 이런 중간고사 성적을 발표가 되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기말고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뭐 엄청나게 성적이 오르거나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고 대략적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등급이면은 종합전형에서는 작년 대비 여기를 갈 수 있고 교과전형이면 여기를 갈 수 있구나. 그럼 근데 여기를 가고 싶은데 최저가 걸려있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5월 달은 모의고사, 6평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시기도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윤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생기부 마무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학년과 학년을 연계하는 활동 마무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요. 고1, 고2 이 시기에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연장선상에서 여기서 정말 나만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또는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심화적인 뭐 마무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말고 2달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총 3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생활기록부는 8월 말에 마무리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3월 달에 한 번 하고 5월 달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월 달에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제가 꿈이 뭐 여긴데 교육학과인데 이번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언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월 달에 안 해. 일단 공부를 하고 5월 달에 다시 와서 선생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컨펌을 받으면서 나 지금 이런 활동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 관찰 좀 해주겠어? 라는 식의 어필을 반드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필에 대한 그 활동 자체가 갑자기 뭐 뜬구름 잡는 활동이 아니라 1학년 때 한 활동, 2학년 때 한 활동을 토대로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해서 너네 대학교에 여기 갈 거야 라는 듯한 느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고3 때 되면 자 5월 말이기 때문에요. 시험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모의평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아마 시험의 어려움을 작년에 처음 느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수생도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짜 모의고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11111 받아오신 친구들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1111을 받아온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수능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6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아 내가 진짜 100분위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만큼이나 올랐네. 이런 식으로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시험을 쳐야지 핑계 댈 게 없는 거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6월 모평이 지금 4등급이 나온 거야.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잖아. 이제 현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5월 달쯤 되면요. 각 대학에서 예비 모집 요강이 아니고 진짜 모집 요강을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전부 발표하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미리 모집 요강을 다 보고 자 혹시 작년과 바뀐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물론 저희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저희들이 알려주는 부분에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수시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지고 가시면 더 좋다는 거죠. 저희가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이제 하나씩 대학교로 분석을 해서 방송을 올릴 건데 모집 요강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준비를 하면은 늦어버리는 대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였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니까요. 어머님들께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에도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과 부분에 대한 탐색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마다 학과 색깔이 100%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에 대한 색깔들을 좀 더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가 이제 보통들 지금 현재도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진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어떻게 해서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그 상담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각 대학교에 학과를 보시고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과목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지 5월 달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학과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갈 대학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준비가 가능한데 그냥 다 영어 영문학과가 다 같은 영어 영문학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거. 물론 우리 학생들 꿈이 많은 친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로를 선택해서 계열만이라도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고2 때는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진로 탐구가 조금 더 심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문대학을 가더라도 뭐 아동학과를 가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아동 유아교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 아동 보육이나 아동 심리 쪽으로 접근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자, 혹시 공대로 넘어가게 되면 건축학과의 경우에도요. 대학마다 달라요. 자, 우리 대학은 뭐다 설계 우선이다. 아니, 시공 우선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내 생활 기록부에 녹여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6월달 제가 여기다가 결정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